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작품은 바로 동화 피노키오입니다. 착한 목수 제페토 할아버지가 나무를 깎아 만든 인형에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이 피노키오가 여우와 장님 고양이에게 속아서 또 괘씸한 일들을 좀 당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이후 파란머리를 한 요정을 만나는데 이때 또 거짓말을 해서 코가 길어지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시 딱따구리가 코를 쪼아서 다시 짧아지게 만들어주긴 하는데 이후 인간이 되고 싶은 피노키오와 그의 모험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고 결국에는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살게 된다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마 이 코가 길어지는 이야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아마 어렸을 때 다들 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문화 속 법률 시작하기 전에 두 분 오늘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서 변호사님. 네, 오늘 거짓말 많이 하시는 날이죠. 만우절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절 아마 두 분 다 알고 있으실 텐데 뭔가 거짓말 하나 우리 진실이라고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두신 거 있으신지요? 결혼 아직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통할 수 있는 거짓말입니다. 마음속 바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황 변호사님은요? 제가 너무 웃네요. 너무 웃으시는데요, 지금? 네, 그냥 코로나가 네.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오늘 네. 확진자 제로라고 그런 거짓말 하고 싶습니다. 확진자 제로? 네. 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백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진짜 이런 거짓말 괜찮지 않나요? 거짓말이네요. 네. 아, 오늘 만우절이라 또 이런 좀 거짓말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런 소식을 듣게 되길 하루빨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이 만우절 맞는데요. 아마 그런 이유로 저희 제작진이 이 피노키오라는 동화를 선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 좀 저희가 동심으로 돌아가게 되죠. 우선 피노키오 하면 가장 먼저 이게 코가 길어진다라는 걸로 기억을 하실 건데요. 오늘 만우절이라 거짓말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잖아요. 저희가 그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가 되겠죠? 황 변호사님? 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지는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렸을 때도 어른들한테서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함인데요. 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떨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짓말 잘못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당할 수 그쵸. 있고요. 그런데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명은 사실 없습니다. 일전에 그래요? 한번 네. 저희 법률 상담 코너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예전에는 이런 죄명이 있었지만 이제는 법조문이 사라진 상황이어서 예. 사실 허위사실 유포죄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런 죄명은 공식적으로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이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네. 해서 이 정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그 명이 없어졌다, 이름이 없어졌고요. 오늘 같은 날이면 뭐 옛날이면 경찰서나 소방서에 거짓말로 장난 전화하는 사람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게 처벌이 좀 강화됐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요즘 어떻습니까? 네. 먼저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로 범죄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무고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닌데요.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나아가 만우절이라 그래서 장난삼아 경찰서에 소방서나 경찰서에 장난 전화를 했다가는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매년 허위 신고가 증가하자 2018년도에 경찰청은 허위 신고에 대해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단 1회라도 형사 입건하는 등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만우절이라고 해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시 동화 피노키오로 돌아와서 앞서 화면에서 장님 고양이와 여우가 있었죠. 저희 화면에서는 애꾸는 고양이로 나오던데 일단 피노키오의 돈을 뺏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라면 굉장히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맞습니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동화 속에서
동화책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네. 동심을 파괴하면서 좀 법조문을 들이대 볼게요. 예. 동화 피노키오에서 일단 절름발이 여우와 애꾸는 고양이는 피노키오의 그 말을 뺏으려고 밤길을 가고 있는 피노키오를 습격을 했고 그 다음에 피노키오를 나무에 매달아 버리죠. 네. 피노키오를 속여서 그 말을 땅에 묻게 한 뒤에 또 이를 가져가 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네. 지금 큰 죄가 되는데 먼저 피노키오를 속여서 그 말을 땅에 묻게 한 뒤 이를 가져가 버린 것은 일단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닙니다. 네. 그 다음 가볼까요? 그리고 여우와 고양이가 피노키오의 그 말을 뺏으려고 밤길을 가는 피노키오를 습격하는 것은 강도죠. 특히 그쵸. 두 명이기 때문에 특수강도에 해당합니다. 특수강도죄는 형법상으로도 상당히 그 형량이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데요. 예.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우와 고양이가 피노키오를 죽이려고 네. 칼로 찌르거나 나무에 매달기도 했다라는 점에서 네. 무시무시하지만 강도살인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강도가 살인한 경우에는 형법 제338조에 따라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강도가 설령 고의로 살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치사죄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어서 예. 형법상 가장 그 형량이 무거운 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책으로 읽었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진짜 심각한 범죄네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마법사가요. 피노키오를 포함해서 이 장난감 나라를 찾은 아이들을 당나귀로 변신시켜서 팔아 넘겨서 이제 돈을 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피노키오도 당나귀로 같이 변했는데 현실에서는 아이들을 뭐 유인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큰 범죄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게 되면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되어 예.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네. 나아가 약취 유인 행위에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노동력 착취, 성매매, 성적 착취, 장기 적출, 국외 이송 목적 등 그런 목적의 불법성이 추가되면 형법 제288조에 따라 더욱 가중처벌될 수가 있는데요. 예. 약취 유인 행위에 또 불법적인 강금 행위까지 별도로 있다면은 강금죄가 또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이 남는 게요. 이 제페토 할아버지와 피노키오가 고래한테 잡아 먹히잖아요. 근데 고래 뱃속에서 불을 피워서 다시 살아나오게 됩니다. 뭐 동화니까 가능한 이야기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불을 피운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저희는 이제 방화라고 좀 해석을 할 텐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맞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도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화를 했다. 내가 살고자 하는 목적이었다라고 네. 하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사정이 없다. 일체의 정당방위 사정이 없다라고 한 경우에는 방화는 상당히 위험성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네. 방화죄는 문서죄와 더불어서 형법상으로는 상당히 좀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불을 놓은 대상이 어떤지, 그다음에 그 불을 놓은 대상의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복잡다단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은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건조물, 기차, 자동차, 항공기 등에 불을 넣는 경우인데요. 예. 이거를 현주 건조물 방화죄, 그래서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거로 예. 사용하고 있는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주 건조물. 네, 예. 맞습니다. 형법 제164조에 따라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일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다치기라도 했다라고 하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되고요. 심한 경우 사람이 죽기라도 했다라고 예. 하면은 사형 무기 또는 아.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니까 예. 상당히 중한 처벌 범죄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반면에 가장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그냥 일반적인 물건에 방화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 물건에 방화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형법 제167조에 따라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거고, 만일 그것이 본인 소유의 물건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네. 자기 물건이면 감경이 되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방화죄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서 처벌 수위가 상당히 중한 범죄라는 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실 네. 수 있을 터인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방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이렇게 피노키오 관련해서 법률 이야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뭐 동심 파괴라는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많은 것들을 알게 해준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도 영화를 보다가 혹은 뭐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이 내용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그 궁금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들과 함께 재미있게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